KF-21 부품 F-15K에 단다. F-15K 개조 3.5조 갈취하던 보잉. 한 2기 F-21에서 꺼낸 묘책의 망연자실. KF-21에서 개발된 첨단 부품과 기술을 활용해 F-15K의 성능을 개량한다는 것은 한국의 항공 기술력이 이제 독자적으로 전투기 유지 및 개량 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국 공군은 F-15K 개량 문제를 두고 보잉과 협상을 이어왔지만 보잉이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보잉은 최신 레이더, 항전 시스템, 미사일 장착 능력 등을 포함한 개량 비용으로 약 3.5조 원을 요구하며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해 한국 정부를 압박해왔다. 그러나 KF-21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한국 자체 기술로 F-15K 개량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이번 결정으로 이어졌다. KF-21의 첨단 레이더 및 항전 시스템, 데이터링크 기술 등이 F-15K에 적용될 경우 기존 보잉의 업그레이드 패키지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 특히 S의 레이더와 최신 데이터링크 기술은 KF-21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첨단 기술 중 하나로 이를 F-15K에 적용할 경우 한국 공군의 전력 향상이 크게 기대된다. 또한 KF-21의 무장 관리 시스템도 F-15K 개량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산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운용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소식에 보잉은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F-15 시리즈의 개량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해온 보잉 입장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인 개량을 추진하게 되면 향후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잉은 이번 결정이 발표되자 내부적으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보잉이 기존 개량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한국이 이미 독자적인 개량 능력을 확보한 만큼 보잉의 협력 없이도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방산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F-21의 핵심 부품이 F-15K 개량에 활용되면서 한국의 항공기 유지 보수 및 개량 기술력이 크게 발전할 것이며 향후 한국이 독자적인 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번 결정은 향후 KF-21의 해외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F-21의 기술이 기존 4.5세대 전투기의 개량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면 해외 공군이 KF-21의 부품 및 기술을 활용한 개량 사업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공군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전투기 개량 사업을 넘어 한국 항공 방산업계의 자립을 상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KF-21에서 확보한 기술을 활용해 F-15K를 개량함으로써 한국은 보잉과 같은 해외 방산 기업의 과도한 비용 요구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전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게 되었다. 앞으로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전투기 개량을 넘어 완전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16일 제16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방추위를 개최해 우리 군의 핵심 전력 강화를 위한 4개 주요 사업의 추진 계획을 심의결했다. 이번 방추위에서 논의된 잠수함 구조함, SR-2 배치2 사업은 기존 청해진함의 수명 도래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약 6,3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후속함을 건조할 예정이다. 강화도함의 후속함인 이번 구조함에는 전자광학 장비와 구조작전체계가 추가 탑재돼 조난잠수함 탐색 및 구조작전 지휘 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상시 잠수함 구조 준비 태세를 완비한다는 목표다. 장보고, 캐스스2 성능 개량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손원 1급 잠수함의 생존성과 은밀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투체계, 예인선 배열 소나, 기뢰 회피 소나, 부유식 안테나 등 사종의 핵심 장비를 대상으로 성능을 개량하는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36년까지 총 8,07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적 기지 및 세력에 대한 탐지 능력을 높이고 해상 전력의 생존성과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단거리공 대공 유도탄2 사업은 KF-21 전투기에 장착할 단거리공 대공 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2035년까지 6,615억 원을 투입해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이 사업은 국내 최초로 국산 단거리공 대공 유도탄을 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며 KF-21 전투기와 함께 패키지로 수출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공군의 핵심 전력인 F-15K 전투기의 성능 개량 사업도 이번 방추위에서 심의결됐다.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등 핵심 항공전자 장비를 성능 개량하는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37년까지 약 4조 5,6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F-15K는 장거리 임무 수행 및 무장 탑재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되며 표적 식별과 타격 능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안정적인 운영 여건 확보를 통해 F-15K가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계속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우리 군의 전력 유지와 첨단 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전쟁 끝나간다 K방산. 꾸준한 화력 유지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앞장섰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도 휴전 협상 중인 가운데 전 세계 정부가 늘어난 방위비 예산을 한국 방위 산업에 계속 투자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한국 시간 오전 2시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각각 휴전 협상 관련 전화 통화를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회담 이후 나도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평화를 원한다라며 나는 푸틴 대통령이 전쟁이 끝나길 원한다고 확신하며 가능한 한 빨리 종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백만 명의 사망을 중단하기를 원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푸틴 대통령과 휴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머지않은 미래, not too distant future의 휴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통화 사실을 인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적대 행위를 조속히 중단하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고 우크라이나 상황과 평화적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으며 평화를 달성할 기회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다며 팀 차원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드론을 비롯한 첨단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의 기술적 역량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최소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양측 모두 큰 병력 손실을 낳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무기 생산과 조달이 어려워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무기 부족으로 이어졌다. 우크라이나는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지원 지시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에서 노획한 러시아 무기를 사용할 정도로 무기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는 백병 전용 삽을 포함한 구식 무기를 보급하며 물자 부족을 드러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11월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필두로 한국의 특사단을 파견해 무기 지원도 요청했다. 당시 특사단은 천궁 방공 무기 체계 155mm 자주포탄대 드론 병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우리 대표단이 곧 한국을 방문해 무기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포방공 무기 체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도 최근 북한에까지 병력과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 북한 소식을 전하는 데일링크는 북한 당중안군사위원회가 지난 2일 오후 5시 전날 1일 결정된 명령서를 국방성 장비총국, 당 군수공업부 제2경제위원회, 미사일총국, 군 총참모부 전투훈련국에 하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명령서에는 러시아에 제공할 무기 규모 및 품명 군사 기술 지원 및 협력 방식, 전쟁 지원 병력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에 내달 초부터 3월 말까지 152mm, 122mm 포탄 수십만 발과 전술유도 무기, KN-23, 초대형 방사포, KN-24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 기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계획이 승인돼 집행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이어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양측은 3단계에 걸친 휴전 협상을 진행 중이며 현재 40여 일간 임시 휴전하는 1단계가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전쟁 관련 무기 수요가 감소하면서 한국 방산 수출에 단기적인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한국의 방산 수출은 2022년 173억 달러, 약 250조 3,538억 원, 2023년 130억 달러, 약 188조 1,265억 원, 2024년 95억 달러, 약 137조 4,717억 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유럽연합, EU, 도오는 2030년까지 유럽산 무기 비중을 절반으로 늘리고 공동 구매 확대 및 방산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U의 2035년 목표치는 60% 수준으로 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휴전 및 평화협정이 이제 막 시작됐고 G2G 정부 간 거래 방산 계약은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